태국을 강타한 끔찍한 지진 이후 한국을 향한 태도가 180도 달라진 남자가 있습니다. 한때 그는 친구의 말만 듣고 한국을 오해하고 기술력을 얕보기도 했죠. 하지만 자신이 만든 건물이 무너지는 비극을 겪은 뒤 모든 것을 걸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로 한국에 악감정을 가진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걸까요? 그가 한국 기술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유.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룬입니다. 저는 태국의 뜨거운 햇살과 푸른 자연을 닮은 건축을 꿈꾸는 젊은 친환경 건축 설계사예요. 방콕 외곽에 자리한 제 작은 사무실에서 저는 늘 고민합니다. 태국 전통 가옥이 품고 있는 지혜, 예를 들어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는 구조나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영리하게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어떻게 현대적인 친환경 건축에 조화롭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저의 신념은 꽤 확고한 편이었죠. 서구에서 온 차갑고 획일적인 콘크리트 빌딩 숲이 아니라 우리 땅의 숨결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오롯이 담긴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고향 근처 마을에 커뮤니티 센터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과 여러 차례 워크숍을 열며 아이디어를 나누었고 그 과정 자체가 참 즐거웠습니다. 전통적인 목재 구조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태양열, 지별판 시스템 같은 친환경 기술을 결합한 그야말로 제 자부심이 담뿍 담긴 설계였죠. 완공 후 센터는 금세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정겨운 담소로 채워졌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건축가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오랜 친구인 차이를 만났어요. 그는 몇 년 전 한국의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던 친구입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체류 자격을 연장하려다 문제가 생겨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했고 결국엔 강제 추방당하는 아주 쓰라린 경험을 했죠. 그 기억 때문인지 차이는 한국에 대해 아주 강한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눈빛에는 깊은 분노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한국을 향해 기술력은 번쩍거릴지 몰라도 영혼은 없는 차가운 나라라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그저 기계 부품처럼 쓰고 버리는 비정한 곳이라는 식의 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진짜 소중한 가치는 알아보지 못하는 속물들의 땅이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죠. 그의 말을 들으며 기술 만능주의가 인간성을 잠식하는 현실에 대한 저의 비판적인 생각과 그의 쓰라린 경험이 일정 부분 겹쳐 보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설계한 커뮤니티 센터는 다르다고 기술이 아닌 사람과 자연을 중심에 둔 진정한 태국적인 건축이라고 자부하며 그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의 그 자부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태국 북부 국경지대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TV 뉴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진앙은 이웃 국가였지만 지진의 강력한 여파가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마을까지 미쳤다는 속보가 이어졌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불안감에 휩싸여 현장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뉴스를 접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참여하여 설계했던 바로 그 커뮤니티 센터 건물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더욱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은 그 건물 안에 계시던 어르신 세 분과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던 아이 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발밑의 땅이 통째로 꺼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과 함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신념, 자부심, 제가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건축가로서의 제 존재 이유마저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붕괴 소식과 함께 들려온 무고한 희생자들의 이야기는 제 온몸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오열하는 유족들의 모습과 힘없이 주저앉은 건물의 잔해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밤에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설계 도면 위로 희생되신 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죠. 전통 양식을 살리면서도 구조적으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믿었던 제 판단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커피로 밤을 지새우며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구조 현장 중계만 바라보았습니다. 작년 개관식 날 환하게 웃으시며 센터 안으로 들어서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잔상처럼 남아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희생자 명단에서 너무나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을 때 저는 모니터 앞에서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핏발선 충혈된 눈, 그리고 죄책감으로 깊게 패인 얼굴. 이게 정녕 제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얼마 후 발표된 사고조사 예비 결과는 제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내진 설계 기준이 미흡했고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구조재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전통적인 디자인을 구현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안전 요소를 간과했던 저의 치명적인 과오가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제 포트폴리오 속 자연과 공존하는 태국. 전통 건축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빛바랜 제목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위선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이지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깊은 절망감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악몽과 자책감 속에서 허우적대던 어느 날 거의 확인하지 않던 스팸 메일함에서 우연히 발견한 메일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쿄 개최 전통 건축과 현대구조공학 국제 세미나 참가 안내라는 제목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기술 중심의 일본 세미나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문화적 정체성과 구조적 안전성의 통합이라는 부제가 마치 지금의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단지 끔찍한 현실로부터 도망치려는 도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동시에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그리고 희생된 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조금이라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라도 배워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이 결정을 친구 차이에게 알렸을 때 그는 저를 향해 결국 일본 기술에 무릎을 꿇는 것이냐며 태국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배신 행위라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그의 격한 반응에 마음이 아팠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무너진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하지만 아주 희미한 희망의 끈을 붙잡고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쿄는 정말 활기찼고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견고하게 서 있는 초고층 빌딩. 숲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장대한 모습은 제가 태국에서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더욱 아프게 상기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했죠. 가슴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세미나 첫날, 기조 강연자로 나선 저명한 구조공학자 켄지 교수의 발표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오래된 일본 사찰의 아름다운 목조 구조, 사진과 최첨단 면진 기술이 적용된 현대 빌딩의 복잡한 단면도를 나란히 보여주며 강연을 이어갔어요. 그의 설명 속에서 저는 진정한 혁신이란 과거의 지혜와 미래 기술의 만남, 그 접점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되
안전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와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강조점은 전통만을 앞세우다. 가장 중요한 안전을 소홀히 했던 저에게 마치 따끔한 질책처럼 또 동시에 희미한 길을 제시하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세미나 둘째 날에는 역사적인 목조. 건축물을 현대적인 내진 보강 기술로 성공적으로 되살린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섬세하고도 견고한 기술력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손으로 설계했던 태국의 커뮤니티 센터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여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죠. 저는 이곳에서 과연 제가 찾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강연과 기술 시연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트워킹 리셉션 자리에서 저는 젊고 열정 넘치는 일본인 내진 설계 연구원 타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최신 능동형 제진 시스템에 대해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죠. 건물의 미세한 진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그 반대 방향의 힘을 정밀하게 가함으로써 지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상쇄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깊이 감탄하며 더 자세한 기술 사양에 대해 물어보던 중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설명한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성능 센서와 정교한 제어 알고리즘이 놀랍게도 한국의 K-테크라는 기업에서 개발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정밀 제어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졌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아시아 최고의 기술력은 당연히 일본이 가지고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저에게 그 첨단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타쿠는 한국의 특정 기업들이 재료공학이나 정밀 가공, 그리고 IT 기반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그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노트북을 열어 한국 구조, 공학기술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관련 기술 보고서와 기업 정보를 찾아보면서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지진 대비 기술과 첨단 건설, 재료 분야에서 이룩한 눈부신 발전에 대해 알아갈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도쿄 외곽의 첨단 건축 연구단지 투어 중 안내를 맡은 유키 연구원으로부터 스마트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건물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이 일본의 풍부한 지진 데이터 분석, 노하우와 한국의 뛰어난 센서 기술 및 통신 기술이 성공적으로 결합된 공동 연구의 성과라고 강조하며 설명했어요. 기술 파트너로서 한국을 존중하는 그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싱가포르의 도시 계획 전문가 메이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서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예측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한국의 AI 기반 안전 진단 솔루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정확성과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이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제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해답이 어쩌면 제가 처음 생각했던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제 안에 오랫동안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국의 소중한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서로 대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 시작했죠. 진정한 배움을 위해서는 국적이나 그동안 가져왔던 선입견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행을 결심하고 서울에 있다는 한국구조안전연구소의 외국인 전문가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결정을 오랜 친구인 차이에게 알렸을 때 예상했던 대로 아주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를 향해 민족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변절자라는 식의 날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인들은 결코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자신처럼 언젠가는 부당하게 내쳐질 것이라는 악담에 가까운 경고도 덧붙였죠. 그의 쓰라린 경험에서 비롯된 그 진심 어린 척하는 걱정과 경고에 제 마음이 잠시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제 결심은 굳건했어요.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했고, 만약 그 길이 한국으로 이어진다면 기꺼이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도쿄를 떠나기 전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우연히 켄지 교수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계획을 들은 그는 아주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10여 년 전 그 역시 비슷한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처음에는 일본 기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지만 한국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자신의 연구 방향을 더욱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의 이야기는 불안했던 제 마음에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낯선 공기와 함께 왠지 모를 팽팽한 긴장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목에서 발견한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 안내라고 태국어로 적힌 표지판은 차이의 얼굴과 그의 경고를 떠올리게 하며 순간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입국 심사관은 제 태국 여권을 다른 여권들보다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는 듯했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동안 저는 마치 잠재적인 문제 인물로 취급받는 듯한 불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입국 허가는 떨어졌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끝없이 이어진 아파트 단지와 현대적인 도시 풍경, 그리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신기하면서도 여전히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연수 프로그램 안내 자료를 펼쳐보았어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세련된 디자인에 한국구조안전연구소 건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간의 불안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품고 연구소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직원의 또렷하면서도 어딘가 딱딱하게 느껴지는 한국어 억양 속에서 저는 마침내 새로운 여정의 출발선에 섰음을 실감했습니다. 한국구조안전연구소에서의 연수 생활은 정말 매일매일이 놀라움과 새로운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제가 겪었던 커뮤니티 센터 붕괴, 사고와 그로 인해 느끼는 깊은 죄책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혹시나 동정이나 비난의 시선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온 건설 안전 엔지니어 하킴을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은 오히려 진심 어린 공감과 존중이 담긴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반응에 저는 큰 위안을 받았죠. 우리는 각자 자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안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실제 지진파를 정밀하게 재현하여 건물의 거동을 면밀히 분석하는 거대한 3차원 진동대 실험실,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한 균열까지 감지해내는 최첨단 광섬유 센서 개발실, 그리고 실제 건설 현장을 방불케 하는 정밀한 부재 실험동까지. 모든 것이 제가 이전에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와 정밀함을 갖추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모든 실험 과정이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하여 관리되고 있었고 연구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듯한 진지함과 집중력이 묻어났다는 점입니다. 이튿날 점지만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닌 민준 선임연구원의 AI 기반 구조 설계 시스템
강의는 저의 기존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놀랐던 부분은 이 시스템이 단순히 구조적인 효율성만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물이 들어설 지역의 복잡한 집안 조건, 기후 특성, 심지어는 그 지역의 문화적인 맥락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를 제안한다는 점이었어요. 그가 예시로 보여준 베트남의 한 공공 도서관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건축 양식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구조 기술로 안전하게 구현해낸 놀라운 사례였고, 그것은 바로 제가 태국에서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이상적인 균형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고층 구조물 진동 제어 기술 세션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죠. 한국 전통 목조 건축의 공포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되었다는 특수한 형태의 에너지 소산 장치 디자인을 보았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때로는 가장 오래된 지혜 속에서 발견된다는 연구팀장의 설명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전통과 첨단 기술이 이렇게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2017년 포항에서 발생했던 지진 당시 피해를 입은 한 초등학교 건물의 긴급 안전 진단과 보강 설계를 불과 48시간 만에 완료했던 구조 대응팀의 활동 기록 영상을 보면서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단순한 계산이나 차가운 물질의 조합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임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준연구원에게 태국 전통 건축이 가진 유연한 구조와 현대 내진 기술을 접목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태국 건축 특유의 개방적이고 유기적인 구조가 지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현대적인 구조 해석 방법과 첨단 재료, 정밀한 시공 기술로 뒷받침한다면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안전한 건축물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통찰력 있는 조언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죠. 저는 이곳 한국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지식만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에 대한 저의 근본적인 철학 자체를 다시 세우고 있음을 매 순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저희 각자에게 연구 주제를 정해 실험용 모델을 설계하고 진동대 테스트를 수행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태국 사원의 유려한 곡선 지붕과 다층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지진의 강력한 진동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분산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구조 모듈을 설계했죠. 태국 전통 건축의 우수성을 제 손으로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걸까요? 민준연구원 팀에서 제시해준 몇 가지 기술적인 조언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들이 다소 평범하게 느껴져 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고집했습니다. 마침내 테스트 당일이 되었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제 야심찬 모듈은 시뮬레이션된 규모 7.0의 강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심 기둥이 힘없이 휘어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바로 옆에서 계측 장비를 조작하던 연구원의 팔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는 위험천만한 순간까지 연출되었죠. 그 순간 태국 커뮤니티 센터 붕괴의 끔찍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저는 극심한 자책감과 쓰디쓴 패배감에 휩싸였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민준연구원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를 질책하는 대신 그의 표정에서는 오히려 차분함과 격려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괜찮다는 그의 따뜻한 시선과 함께 실패한 데이터야말로 가장 확실한 개선 방향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산이라는 그의 설명은 절망에 빠져있던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실패 원인을 함께 분석하며 구조역학의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짚어주었죠. 그의 인내심과 깊은 이해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소에 남아 밤새도록 실패한 설계를 복귀하고 문제점을 파고들며 수정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선된 설계안을 본 민준연구원의 표정에서는
따뜻한 인정의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이렇게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설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의 눈빛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국에 있는 친구 차이가 제 사진과 함께 제가 연수 프로그램에서 찍었던 설계 도면의 일부를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을 알게 되었죠. 그는 저를 향해 한국 기술에 세뇌되어 태국의 혼을 팔아먹은 배신자, 조상의 지혜를 무시하고 서양 기술의 노예가 된 자라는 식의 맹렬한 비난을 담은 장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심지어 커뮤니티 센터 붕괴 사고마저 제가 어설프게 외국 기준을 따르려 했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덧붙였더군요. 믿었던 친구의 공개적인 비난과 왜곡된 주장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맞서는 대신 저는 차분하게 저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태국 전통 건축에 대한 저의 깊은 사랑과 자부심은 변함이 없지만 아름다움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전통의 지혜와 현대의 기술이 조화롭게 만날 때만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차갑고 딱딱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치열한 정신이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길에 동참할 동료들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제 글은 태국의 젊은 건축가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희생자 유가족 중 한 분으로부터 감사와 지지를 표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차이와 일부 극단적인 전통주의자들의 비난은 계속되었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둘러싼 건강한 논의의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태국 건설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 재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바로 그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 재건 설계 총괄 책임자를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지만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제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했죠. 한국을 떠나는 날 민준연구원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태국어로 꼼꼼하게 번역된 내진 설계 실무 가이드북과 함께 그의 진심이 담긴 손글씨 메시지 카드였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하며 그 책임감은 그 어떤 전통보다 깊고 단단해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국의 따뜻한 감성과 한국에서 배운 냉철한 기술적 정확성을 가슴에 품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저의 속죄와 희망을 안고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젊은 태국 건축가 아룬 씨의 가슴 아픈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어요. 뜨거운 신념과 자부심이 한순간의 비극으로 무너지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편견을 넘어선 배움의 길을 선택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실패를 딛고 성장하며 마침내 전통과 안전의 조화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 역시 그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책임감과 성장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답니다. 때로는 쓰디쓴 실패와 마주하더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 덕분에 늘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